그리고 이제 요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3면을 보여주시면 네. 동아일보 3면을 보면은 이제 뭐 대표들이 어디 갔다는 기사가 있지만 밑에 조그맣게 이제 의석수 전망과 관련된 기사가 또 있어요. 예. 비례 의석 전망에 관련된 건데 제목이 이제 민주 비례 10에서 12석 예상, 네. 국힘 17에서 19석, 조국당 최소 10석, 일각선 15석 안팎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제 전망을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 전망을 한번 동아일보의 기사를 전해드리기 말고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국민의힘이 뭐 20석까지 가능하다는 건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례의석이 한 석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글쎄요 막판에 보수가 확 결집해가지고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온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33.8인가요? 33%대 정당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이 19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20석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정당 지지율이 더 훨씬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35% 정도의 정당 지지율이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거든요. 저는 좀 박하게 보면 17석 안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게 조국혁신당하고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저는 그래도 투표하러 갈 때는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을 시원하게 찍기도 하겠지만 민주당을 그래도 지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12석 정도. 동아일보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12석, 13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저는 조금 작게 잡아서 11석에서 12석 사이 이렇게 봅니다. 개혁신당은 한 2석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 거의 비슷해요. 동아일보 기사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예상이 일치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비전문가인 제가 조금 거기서 말씀 안 하신 부분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에서. 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 미래는 자유통일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 등 같은 진영 내 비례정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지층이 분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국혁신당을 말씀하셨는데 자유통일당 부분이 사실은 재밌는 거죠, 이게. 그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국민의 미래하고 서로. 그렇죠. 여기서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현재로선 17에서 19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부분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명단을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20석을 안정권으로 봤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사실상 하나의 정당임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사이 자유통일당과 개혁신당으로 지지층이 이동하면서 목표치를 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17에서 19석이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자신감이 붙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요거보다 그러면 개혁신당이나 자유통일당으로 좀 센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 주관적인 좀 어떤 평가를 덧붙이자면. 네.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판세화가 나와 있는 게 동아일보 오면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면을 보시면은 동아일보 오면 제목이 야 수도권 31곳 잡으면 과반 두 자릿수 지역 골든 크로스 이 기사인데 이 기사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 나오지만 특히 이제 수도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주당은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압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고 투표율과 관련돼서는 최종 투표율을 현실적으로 65%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대요. 60%를 기점으로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경기도 60석에서 압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경기도 54개 지역에서 우세 흐름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51곳을 포함해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고양갑, 성남 분당갑, 이천 등에서도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전후로 여당의 추격세가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바람을 잡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굉장히 위기감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투표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초 55곳으로 밝혔던 여야 경합지도 최소 60곳으로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합 지역에서 반 이상 이길 수 있고 경합 우세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촉박빙지에서 이긴다면 원내 일당도 노려볼 만하다. 아까 일면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130석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이런 멘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중에 자체 분석 결과를 들면서 상당수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런 자신감이 반영됐다라는 거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한강벨트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충청권도 지지층 결집이 세게 일어나고 있고 PK 낙동강 벨트에서도 김해, 양산, 부산, 북, 강서, 사상 중심으로 박빙 우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 부실장이 경기 용인갑 지역은 저희가 조금 뒤지고 있다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1.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 용인갑이 우리 대통령하고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우리 용해권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원모 후보죠. 네,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 여론조사에 좀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바짝 따라붙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 이슈에 비판적인 2030 세대의 변화가 확연히 감지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일단 동아일보의 전망이 나온다. 일단 전제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 포인트를 딱 짚은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의석 수에 대한 어떤 전망, 전체 의석 수에 대한 그쵸. 전망이 있고 그쵸. 비례에 대한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합지 얘기하면서 PK 지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네. 그 PK 지역 얘기를 이제 가는데 사실 이 PK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일보 1면을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1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일보 1면 보고 제목만 보다가 언뜻 보면 200석 다 야당이 얻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망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검야권 과반 의석 유력 200석은 무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해석했어. 예,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판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쓴 기사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뭐 여기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다기보다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보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기사에 여기 등장하는 전문가란 신율 명지대 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입니다. 이분들이 각각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의석수 전망에 대해서 맞아요. 여당에 그래도 여당이 이 유리하다부터 야당에 유리하다까지의 그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이분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겠지. 그렇죠. 한국일보가. 그렇죠. 거기 보면 4명은 범야권 우세, 3명은 민주당 단독 과반을 점쳤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